이명박 대통령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딴지 총수 김어준입니다. 네, 오늘은 광노현 1016 사건. 네,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꼼수다를 사랑하시나요?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앉아서 나는 한번 둘이가 대면해보고 싶습니다. 누가 더 많이 헌금을 냈는지 헌금 계산을 한번 해보죠. 헌금을 얼마나 내었는지, 내었으면 그것을 가지고서 사랑한다는 증거를 내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금은 아닙니다. 딴지 티셔츠 살포시 사주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증거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이 수입금은 나는 꼼수다 토크 콘서트 기금으로 활용합니다.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단군 격파를 위해 먹는 꼼수다. 섬세하고 위대하신 먹는 꼼수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셰프 너무 웃겨요. 가사 좋네요. 가사 좋아요.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늘 주제는, 광노현 11.6 사건입니다. 11.6 사건. 왜냐면은, 광노현 수사는, 11.6, 10월 26일에 있을 보궐선거를 꼼꼼하게, 타겟팅한 것이다. 이 꼼꼼하면 맨날 봐도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너무 꼼꼼해. 그렇죠. 일단, 이빨 1 소개해 주시고. 예,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위대한 정치인. 위대한 정치인. 17대 국회의원 정봉주입니다. 왜 이렇게 오늘 조용해요? 그렇게 코멘트가 하나 늘었네. 네. 누구요? 저요? 네. 뭐가 닿지 않게 조용하게 시작하는데. 조용하게 시작하는 거죠, 이게. 서서히 조용하게 가다 마지막에 빵빵빵 터뜨려야 되니까. 말도 안 되나. 자, 이빨 2. 정통 시사 주간지 시사인 주진우 기자입니다. 시사인에서는 저를 그다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정통 주간지에 그 좀 명예 먹칠한다 이런 기자의 그 예리한 눈으로 네. 지난주 토요일 날 네네. 있었던 그 노원구에서 있었던 대사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를 하시죠. 전 얘기하고 싶지 않다. 아니, 저희가 새벽에 지난 16회 하고 나서, 네. 그때 저희가 새벽 3시 반 4시쯤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맥주를 한잔 하자고. 처음 있는 일이었죠. 네, 그러니까 처음 모였죠. 우리 끝나면 바로 헤어지거든요. 하기 직전에 만났다가. 네. 근데 갑자기 정봉주 전 의원이, 토요일 날 정모한다고 오라는 거예요. 술김에, 주진하고 저하고, 갈까? 이렇게 그죠? 아니, 갈까? 그것도 아니고. 네. 모임이 많이 있는데 한번 가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두섬 둘이서 갈까 말까 하다가 갔어요. 갔는데 아니 그날 안 갈 수가 없었던 게 공지를 이미 다 띄워놨더라고요. 네. 다른 사람이 물어봐요. 너 어디 간다며? 막 이렇게. 아니 김영민 교수가 트윗에 날렸어요. 아침에 나는 그 특별 게스트가 온다 그랬는데 이미 그 김영민 교수가 다 얘기했대. 주진우 김어준 온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쑥스러운 마음으로 정말 무슨 웨딩 뷔페야. 장소가 그런 데밖에 없어. 웨딩 뷔페에서. 저는 오늘은 정봉주 전 의원의 서울시장 수준단을 막으러 왔어요. 그리고 주진우 소개합니다. 주진우입니다. 부끄러워. 기자인데요. 글도 못 쓰고 말도 못 하고요. 제가 주머니를 조금 쓰는데 저는 그냥 따라왔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한 100명, 200명 모였냐 했더니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 400명가량이 있었어요. 413명입니다. 정확하게. 그래가지고 제가 남의 모임이 와가지고 할 말도 없잖아요. 들어갔다 바로 나오려고 그랬는데 주진우가 잡혔어.
주진우가 잡혀가지고 잡히고 사진을 막 찍히기 시작하는 거야. 사인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졸라게 비웃고 있었는데 나도 잡혔어. 그래서 저희가 사진 엄청나게 찍히고 또 사인도 막 하고 그래서 중간에 전 튀었습니다. 예. 쑥스러워가지고. 아니,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그 20, 30대 젊디 젊은 청년, 그 다음에 소녀가 아니죠. 여성들. 네. 이분들이 420명이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대한민국 아마 이 50년 정치 사상 초유의 사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가 위대한 정치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마디 해드렸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오지 마시라고 그런데. 미고스에 빨리 탈퇴하라고. 그리고 그 덕담도 해드렸죠. 제가 자꾸 덕담을 하라는 거예요. 사회자가 할 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정봉주 의원 같은 분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경박합니다. 제일 가벼운 정치인입니다. 그렇죠. 천성이 가볍고 풍행이 품행이 방자요. 더 이상 무거워질 수가 없는. 너무 좋아해 사람들이. 제일 가벼워요 그랬더니. 어쨌든 지난주 방송 나가고 나서 저한테 정중하게 정정 사항 요청 메일이 하나 들어왔어요. 하계 여건 7호선이다. 그렇죠. 그 김영민 교수가 만든 거 아니에요? 예, 하계역이 지금까지는 4호선인 줄 알았습니다. 예. 하계 아니 메일도 한 줄이야. 하계 여건 7호선이다. 딱 한 줄 보냈어. 그리고 사람들이 꼼꼼히 쓰고 있어. 우리 노원구에 사람이 오니까 김성환 구청장도 와갖고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김성환 구청장이 참여정부 때 비서관을 지냈어요. 노원구 구청장이요? 네, 노원구 구청장 와서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날 봉화마을에서 첫 행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봉화마을 가야 된다. 노원을 알린 인물로 상 받지 않으셨나요? 아니, 상은 아직 받지 않고, 네. 그러면서 저한테 노원을 전 세계 60억 인구에게 알린 이 공을 인정해서 위대한 노원 구민상을 주겠다고. 그 상 받아요? 받죠. 오. 그러면. 노원 구청장에게. 보통 이제 이렇게 상을 주면 상만 주고 이 구청장들 선물 좀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전 악착같이 달라 그럴 거예요, 선물. 어쨌든 정봉주 전 의원은 노원구를 빛낸 인물로 예. 노원구청장에게 상을 받기로 돼 있습니다. 곧 서울시를 빛낼 겁니다. 그 동네에서는 인기가 상당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주요 목사님들의 네, 그런 네. 아주 위대한 업적들을 짚었는데 우리 전광훈 목사님, 네. 빤스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기독교당을 만들겠다. 네. 이렇게 선언을 하는 바람에 네. 많은 분들이 저희 꼼수다하고 엮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빤스 목사님이 기독교 정당을 창당한다. 그분이 빤스 목사님이 네, 우리 방송에서 나갔어요? 방송을 좀 우리가 이렇게 좀 들어! 좀 들으라니까! 아까 커피숍에서 얘기했는데 무슨 빤스 얘기를 하는데 저게 어디, 나도 기사를 좀 보아야 얘기했는데 저게 어디에 나온 기사일까? 사실. 우리가 한 얘기 우리가 한 얘기. 30분 동안. 저 사랑제일교회, 사랑이 충만한 목사님이세요. 맞아, 여자만 보면 이렇게 사랑해 주시려고 네, 하시는 네. 분인데, 이 목사님이 제가 지금껏 쫓아다닌 그 취재의 비밀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조금만 읽을게요. 29일 날 일인데 지나간 얘기니까 사실을 공개하겠어. 그러면서 희망버스 수백 대가 내려가서 부산 조선소를 점거하니까 우리가 종묘공원에 있는 우파 어르신들한테 돈 1,000만 원을 줘서 어버이연합에 그랬더니 버스 30대에 나눠타 350명이 가서 막아버렸어. 1,000만 원을 주신 것을 네네. 고백하셨네. 어버이연합에서 지금 그 한진 희망버스를 막고 거리를 막고 그 집회를 막고 했던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네. 선글라스, 밤에 선글라스 끼는 노인들. 네, 우리 한번 이분이 다뤘죠. 돈 줘가지고 한 거였어요. 제가 지금껏 이걸 쫓아다녔거든요. 역시 큰 목사님이라 스케일도 크시고요. 마음도 크십니다. 이제 우리 지역 어른들이 꼼수 이런 걸 잘 못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꼼수 얘기는 엄청나게 하는데 네. 제가 저 얘기를 해드렸어요. 희망버스를 한전중공업 앞에서 막고 길을 막고 어른들이 와갖고 그분들한테는 뭐 뒤졌다 그러면 별로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센터를 까더라. 네. 그래서 서울에서 서울 주소지 있는 사람 다 끌어내리고 경찰은 옆에서 그 뒷짐지고 구경하고 있다 끌어내리면 그 잡아가고. 네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항의하면 노인 어르신들이 왔고 다 우리 같은 편이야 이 얘기를 해줬더니요. 지역 주민들이 정말 분노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네. 저기 이 사랑. 나 주진우 기자의 취재가 진짠지. 진짜죠. 진짜요? 자, 그러니까 저 보수 기독교 큰 목사들이 돈을 댔다는 게 이게 여기서 자기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해성사도 아닌데. 어디서 했어요 그 말을? 이 말을요.
보수 성향의 목회자 포럼에서 29일 날이었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운동본부가 예. 2박 3일 일정으로 남양주에서 네, 그 자리가 네. 바로 그 기독교당 창당. 그렇죠. 말하자면 제한 행사입니다. 제한 거기서 5명의 목사님이 제안했다는 바로 네네. 예. 거기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목사들. 자, 예.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김용민, 잠깐만요. 김용민 사인할 때, 목사들 대지 김용민. 이렇게 자기가 사인합니다. 정봉주는 어떻게 하냐 아세요? 위대한 정치인 정봉주. 에이씨.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출산율 저조한 문제 이거 여자들이 문제다. 젊은 여자들 이 골반 관리하려고 애를 안 낳는데 우리가 앞으로 기독교당이 집권을 해가지고 개헌한 다음에 5명 이상 낳지 않으면은 전부 감옥에 보낸다. 이죠? 그걸 진지하게. 진짜. 자기들끼리. 헌법을 개조해서. 근데 이 정도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허경영. 그렇죠. 허경영이 그랬죠. 국회에 있는 사람 다 전원 구속. 제가 보기에는 단일화 해야 돼, 그쪽에서. 그쪽에서 단일화 해가지고, 둘 중에 한쪽만 나와. 한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데. 언제 한번 허경영 총재 특집을 해야 되겠네요. 나는 오늘 네. 기사를 보다가 왕재산 간첩 사건 발표했잖아요. 25일 날 왕재산. 그런데 왕재산이 야권 단일화에 참여했다. 이 기사 보고 배꼽을 잡는 줄 알았어. 그 얘기 지난주에 그러니까 했잖아. 지난주에 한 게 기억이 나서 열심히 듣는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 뉴스도 또 나왔어요. 전셋집을 못 구한다. 예.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재산이 50억대인데, 친구가 연락해. 아는 부동산 소개해줄게. 그렇죠. 얼마짜리 전세 구하는데 못 구하는 거야. 근데 절친 오세훈 어디에서 뭐 하세요? 아니, 지금 뭐 해외에 간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오세훈 절친 연락을 안 하네? 그래요? 절친인데. 부동산 소개해줄 수 있는데 내가. 김태호 총리 낙마하고 베이징 가 있더니 한 4개월 지나니까 전화하잖아요? 그래 왔고 국회의원 하고 있고. 잠시 나가 있겠죠. 이재호 특임장관도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여러 군데 갔는데 재산이 안 불어요. 안 줄어요. 자, 김태호 그분은 캐시킹 아닙니까? 다 현찰로 쓰시는 분. 자, 오세훈 시장님도 오세훈 백수도 재산이 어떻게 불어나고 줄어드는지 한번 봅시다. 네. 그리고 오늘 후회한다니까 또 그 틈을 파고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참에 주 2회를 해라. 말도 안 돼. 아직도 포기를 못해. 그러니까 댓글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보지 말고. 깜찍한 분들. 댓글이 오는 게 아니고 메일이 와요, 저한테. 메일이? 아직도 포기를 못해. 싫다! 자꾸 귀찮게 하지 말고. 박명기 교수의 상황을 모른 척 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총 2억 원의 돈을 박명기 교수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강요인 벽각 사퇴하고 사죄하라. 사퇴하라. 교육의 수장으로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공정책 교육감에 의해서 또다시 부패에 연루됐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제는 자리를 좀 떠나줬으면 합니다. 자신은 반부패 전사인 양 자처해 왔습니다. 박 교육감은 투표에는 나쁜 투표가 있고 뇌물에는 착한 뇌물도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기본적인 양심도 또 최소한의 법 상식도 각 교육감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나쁜 교육감입니다. 자, 오늘 강노현. 원래 저희 계획은 말이죠. 곽 교육감을 직접 출연하시게 해서 이야기 직접 듣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매우 경박하잖아요. 이것이 반드시 좋지는 않겠다 해서 저희가 정봉주 전 의원은 따로 직접 얘기를 나누셨고, 그리고 주 기자도 직접 취재를 했어요. 직접 얘기 나눴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이따가 좀 이따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고, 먼저 이 강노현 11억 사건. 일단
간단 정리부터 한번 해보죠. 이게 이 사건은 이 전형적인 진보 인사를 죽이는 코스죠. 검찰이 일단 액수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흘려. 그런 다음에는 가만히 있으면 진보 쪽에서 먼저 죽어라 합니다. 진보 쪽에서 먼저 진보 인사를 죽어라 해요. 지금도 진보 매체 쪽에서 가장 먼저 사퇴해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심리가 그래요. 제가, 이 딴지일보를 무려 14년간, 사주로. 언론사 사주로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언론사 사주로 그 심리를 수많은 그 진보적인 글쟁이들 혹은 인사들 이 글을 쓰고 그분들의 심리를 잘 압니다. 어떤 심리가 있냐면 나는 같은 편도 비판할 만큼 공정하다, 합리적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확 들어요. 이럴 때. 그리고 진보가 더 합리적인 건 맞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게 모두의 공통된 심리예요? 아니면 김총수 혼자의 심리예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진보 매체에서 잘못 들으셨어 오늘 방금. 너무 진지하게 듣고 있어. 그러니까 진보 매체에서 가장 먼저 진보 진영에 공격을 해요. 예. 원래 뭔가 잘못이 나오면 그럴 때 사실은 그런 태도 자체가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게 나는 우리 편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잣대를 들여대서 객관적으로 비판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실은 굉장히 비겁한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듭니다. 내가 같은 편이라고 편들어줬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편들어줬다가 또 뭐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같이 줬대잖아. 그럴 때 가장 안전한 게 뭐냐면 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원론을. 아니 씨발 그런 얘기를 누가 못해.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자면 본질적으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이 태도는 노무현 대통령도 우리가 사실은 똑같은 방식으로 보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리 나는 몰랐다. 그래도 믿어주질 않았죠. 가장 먼저 진보 미디어가 더 깝니다. 더 비아냥거리고 왜냐면 편들어주다가 자기도 좆될까봐. 이 공포가 있어요. 시계 논두렁에 버렸다 이런 거 막 받아 쓰잖아요. 지난 2009년 4월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며 서면 질의서를 보낸 날 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갑 선물로 1억 원짜리 시계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본질과 관련 없는 내용을 특정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주 망신들자는 거죠. 기회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거하는데 민주당 노영민, 박용선 의원 확정되지 않은 피의 사실을 마치 진실인 양 중계 방송하는 검찰에 가만히 앉아서 죄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죄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가 그것이 흐지부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검찰이 즐기고 있죠. 검찰에 빨대가 있어야만 하는 뉴스. 즉 검찰이 피해의 사실을 공표했을 가능성이 큰 기사들. 최근 들어 쏟아졌는데 광노현 물밑 접촉에서 박명기에게 7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광노현 사당동 비밀회동에서 박명기에게 7억 원과 함께 산하위원장 자리를 주기로 약속했다. 광노현 사퇴해주는 데 대한 사례로 박명기에게 2억 원을 지급했다. 광노현 나머지 5억 원은 연말에 주겠다고 약속. 광노현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수사는 끝났다. 이 다 개뻥이야. 시계 논두렁에 버렸다는 얘기. 이거 나중에 자세히 한번 제가 할 텐데. 네네. 완전 개뻥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막 퍼뜨릴 때 진보 미디어에서 반박 못합니다. 이런 거. 그리고 먼저 나가서 먼저 비판해요. 이러한 진보 미디어의 생리 혹은 진보 진영의 생리를 보수가 더 잘 알아요. 오히려. 그래서 검찰 흘리고
그다음에 생중계하고 계속해서 야금야금. 그리고 또 포털에 알바 풀고 그러면 진보는 좁니다. 심리 상태가. 그래서 교과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가 우리 편에게 돌아올까 봐. 이런 무서움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두면 최소한 자기는 공정한 게 되잖아. 자기는. 진보가 그렇게 비판을 하면 수구에서는 다시 진보도 비판한다. 이렇게 그렇죠. 또 쓰죠. 그래서 계속 당하는 거죠. 이게 통하니까 노무현도 그렇게 하고 한명수도 그렇게 그렇죠. 하고 이걸 또 당해. 민주당 이 바보들이 제일 먼저 나와. 이럴 때 당장 사퇴하래. 제일 먼저 튀어나와요. 왜냐? 자기들한테 피해가 올까 봐. 민주당은. 다음 총선에서 불리할까 봐. 그래서 한나라당에서 오세훈 서울 지역 의원들이 빨리 털고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들한테 피해가 올까 봐. 마찬가지예요. 우리 짚었었죠. 그래도 한나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안고는 가요. 미워도. 근데 민주당은 제일 빨리 털려고 그래요. 졸라 비겁해. 진보는 이럴 때 쫄고요. 혹은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는 객관적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고요. 피해가 올까 봐 도망가고요. 쌩 난리를 펴요. 이게 바로 검찰 혹은 그 뒤에 계신 우리의 위대하신 각하가 노리는 정확한 지점이죠. 그래서 이 보궐선거를 도덕성 갑자기 오세훈에서 단 하루 만에 오세훈 시장 사퇴하는 날 바로 발표된 거거든요. 오세훈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보수 언론에서 완전 도배를 하잖아요. 포털에 바로 뜨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진보 미디어가 바로 또 나와서 사퇴하라고 그래. 바로 이 바보들이 지금과 같은 이유로 이 프레임에 딱 갇혀서 놀아나는 거죠. 지금 사실은 해야 될 이야기는 검찰도로 대가성을 입증하라. 그리고 그거 입증되기 전까지는 검찰은 입 다물라. 라고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광노현은 광노현이고, 보궐선거는 보궐선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보궐선거는 오세훈 시장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란 말이죠. 네. 딱 잘라서 구분해 줘야 돼. 그리고 대가성 입증되면 그때 교육계에서 퇴출을 시키면 되잖아. 근데 왜 미리 쫄아서 자기들끼리 심판을 내려? 그러다가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광노현 교육감이 우리는 각자 자기 생업에 바쁠 때 대신 나가서 싸워줬잖아. 그러면 이럴 때 위험 부담도 좀 같이 져줄 수도 있는 거잖아. 비 오면 좀 같이 맞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 난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정말로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물증이 나오면 그때 가서 사퇴하라고 하고 그때 가서 다시는 교육에 발 못 묻히게 하고 그래도 돼요. 그런데 당장 자기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그렇다고 말하고 싶고 피해가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무섭고 그리고 쫄아서 도망가는데 그 비겁한 거다. 자기가 공정하다고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손해 좀 보면 안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그래서 광노현 교육감은 지금 절대 사퇴해서는 안 된다. 이 프레임에 잡혀서는 안 된다. 이게 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일단 두 분이 직접 들으셨잖아요? 아니요, 근데. 네. 우리 오늘 방청객인가요? 이건 저의 주장입니다, 일단. 이거는 주장이고요. 네. 자. 열받아서 하는 주장이고. 열받지 마세요. 왜냐면, 네. 자, 그럼 들으신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할 거예요. 재미없기만 해봐라. 아니, 민주당 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 90여 명이 모여서 하는 얘기 그 한마디 한마디보다 제가 한마디 하는 게 훨씬 더 위력적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세상 미디어의 프레임이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 꼼수 방송 나고 난 다음에 이 여론 분위기가 확 뒤집혀. 말도 안 되는 소리면 진짜 제가 오늘 아니 제 얘기 안 끝났어요. 좀 낄 때 껴요. 난 방청객으로 있다가 좀 한참만 됐는데 여기서 딱 두 가지예요. 네. 우리가 맨날 조중동하고 이 보수 언론 그다음에 방통위를 통해서 언론이 다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 프레임으로 마음대로 기사 쓴다. 이때까지 그랬죠. 이제까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가 별안간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 특히 이 진보 진영의 정치인들이 논객들이 이거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맨날 비판하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첫 번째, 원래 하던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 조중동과 보수 언론들, 그 다음에 KBS, MBC, SBS 뭐 다 넘어간 거 아니에요. 자기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이 보도 내용을 어디서 받은 겁니까? 검찰에서 검찰이 흘린 거 받은 아니에요. 거예요. 검찰은 맨날 우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판하면서 이럴 때 왜 공정한 검찰을. 왜냐하면 혹시 뭐가 나올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혹시 뭐가 나올까봐. 혹시 뭐 그 편 들었다가 자기도 좆될까봐. 그래서 이제 요 대목에서 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상황을 예리하게 분석하는 위대한 정치인 정봉주가 시각 교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까지요. 우리 법에는 형사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대법 확정 판결 날 때까지는 무조건 무죄예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 검찰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좀 이렇게 디테일하고 싼 얘기는 이제 우리 주준우 기자가 하시고. 싼 얘기를 제가 하다니요. 그리고 두 번째, 대가성 입증되지 않으면 유죄 아닙니다. 우리가 광노인 교육감 디펜스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법체계의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 그다음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나서서 그래서 제가 한 2, 3일 전서부터 이거 사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길래 그때는 저 혼자 빼놓고 주위에 99명이 다 사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야, 이거를 설득시키는데 정말 힘이 들었어요. 설득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와중에 이 와중에 깔때기 잘 돼요. 그나마 훌륭한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전병헌, 이정희, 유시민, 그다음에 저처럼 낙선한 최재천 이런 분들이 최재천은 전 국회의원이고 저는 17대 국회의원입니다. 둘 다 17대잖아.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막무가내식 사퇴는 안 된다. 그런데 그 글이 언제 올라온 줄 아세요? 어제 7시 이후로 올라왔어요. 왜? 7시에 우리가 트윗을 날렸거든. 저녁 7시에. 꼼수 후회한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입장 딱 발표했어요. 나는 무죄라고 믿는다. 왜? 대법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니까. 봉도사가 여론을 뒤집어 엎을 거다. 이럴 때 이제 자신을 얻고 유시민, 이정희, 전병헌 이런 의원들이 그걸 보고 말도 안 돼. 진짜. 아니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을까? 아니 유시민 대표하고 제가 어제 오후 4시에 이 라디오를 했어요. 유시민의 따뜻한 라디오라고 그래요? 제가 차갑게 만들어버리겠다고 나갔는데 그때 4시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원님보다 훨씬 빨리. 김총수님은 트윗 안 하잖아요. 트윗이 어제까지만 해도 2대8로 밀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트윗에 글 딱 날리고 난 다음에 의원님 혼자 바로 트윗에 바람이 불어. 의원님 혼자. 아니 김영민 교수도 거들었지. 바람이 그렇게 분데. 트윗에 바람이 이러고 바람이 불면서 화 여론이 뒤집히더라. 이게 오줌 싸는 소리지. 전라 어처구니 없다. 우리 편이지만 웃기다. 오랜만에 웃겼어. 오줌 싸는 사는 소리로 웃기긴 했어. 아니 트윗에 바람은 이렇게 바람이. 아우 저렴해. 자 그러면 그래서 기류를 바뀌었어요. 바람이 바뀌어서 요 대목은 이제 잠시 쉬어가는 대목이니까 이제 주준우 기자가 얘기하세요. 아니 얘기를 하셔야죠. 그 얘기했잖아요 2개. 뭘래? 그리고 이제 곽교육감님 통하고 이런 등등 내용은 제가 5월 17일서부터 5월 19일까지 상황을 당시에 알았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제가 또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는 국회 교육위원회 아주 위대한 정치인 정봉주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광노인 교육감은 지금 언론에 오늘 이해학 목사가 나와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이런 제안에 제가 참석을 합니까? 난 참석도 완화하렵니다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박명기 측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돈을 달라. 7억 요구했죠. 7억을 요구했는데 7억 요구했고 광노인 교육감은 그게 5월 17일 날이에요. 5월 17일 날 박명기 측하고 조언을 안 했는데 늦게 왔어요. 늦게 왔고 그 얘기를 듣고 못 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 거죠. 그게 서로 대가성 있게 이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진실의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19일 날은 이제 또 다른 원로들이 나오셨거든요. 그분들은 그날 들은 얘기도 없고. 지금 5월 17일이라는 얘기가 지난해 지방선거 전에 사당동 찻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곽교육감 성격이 어떠냐면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좀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정면을 좀 보시지 못하는 사시. 눈에 좀 어렸을 때부터 병이 있어서 한쪽으로는 사색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하게 이렇게 원칙, 생각 이런 게 여기에 그 강한 분이세요. 소신이 강하시고 한쪽으로는 책을 많이 읽어서 공부를 잘했죠. 뭐. 근데 이분이 그래서 원칙주의자세요. 보통 보면 항상 그런 원칙 때문에 되게 좀 불편함을 많이 보는 분인데 5월 17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협상을 할 때인데 단일화 협상을 한다고 해서 양측에서 모이기로 했었어요. 사당동 찻집에서. 근데 박명기 교수 쪽에서 계속해서 정책잔을 받아달라. 그리고 자기 사람을 써달라. 그리고 7억을 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기 위원장을 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좀 당황했습니다. 그 자리에 먼저 와 있었던 분이 이해학 목사라고 이렇게 단일화를 조정하시던 분인데 이게 곽 교수 광노현 교육감이 들으면 노발대발하고 문제가 될 만하니까 성격이 괄괄하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해양 목사가 나와서 곽 목사한테 요구 조건이 있단다. 그러면서 7억을 달라. 그러면서 곽 교육감 후보에게 당시 후보한테 7억을 달라고 한다. 사람을 써달라고 얘기하니까 곽 교육감이 화를 냈습니다. 불끈 화를 내면서 절대 못한다.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손을 끌어서 마지 못해서 이게 단일화를 위한 협상의 자리니까 그냥 인사만 하고 가라. 그래서 차도 안 마시고 사진만 찍고 갔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여기까지는 저쪽에서도 얘기하는 얘기고. 근데 광노현 교육감이 그렇게 얘기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단일화 얘기가 이렇게 진행됐는데 단일화가 급작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그 이후에 지난 10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노현 교육감이 당선된 이후에 박명기 교수 측에서 계속해서 돈을 달라 얘기를 하는데 돈을 달라 자리를 달라 하고 내 사람을 써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쪽에서는 일방적으로 곽노현 교육감 쪽에서 무시하고 안 반나고 찬밥 대우를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소연하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곽 교육감은 그런 얘기했대요. 저 정책이 구태의원에서 우리 개혁 정책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저쪽 추천 인사가 우리 보직 인사한테 보직에 맞지 않는다 해서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차갑게 됐어요. 곽 교육감 성격이 냉정하게 자르고 그랬던 생각이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아마 좀 차갑게 그래서 낭패를 봤다고 박명기 교수 쪽에서는 자존심을 상했었을 거고요. 그 이후에 협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괴롭히고 조르고 그랬답니다. 사채업자 일수를 썼답니다. 박명기 교수 쪽에서. 일수를 썼는데 사채업자한테 쫓기다가 계속 몰려서 계속 와서 곽 교육감한테 요구하고 그러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채의 괴로움은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데 부당하게 사채를 써가지고 조폭한테 괴로움 당하시는 분은 저한테 신고하십시오. 제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별로냐 그게? 자 얘기하세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는 이제 이전의 상황이고. 팩트고. 네. 그리고 이제 광노현 교육감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광노현 교육감이 보수 진영 후보가 여러 명 나와갖고 손쉽게 됐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작년 지방선거 전에 이 아날로그 선거를 디지털 선거로 전환시킨 게 저 아닙니까? 예고도 역시 좋아. 깜짝 놀랐어. 깔때기의 기운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한명숙 TV를 하는데 전국의 모든 후보들을 다 인터뷰했죠. 근데 광노현 교육감 인터뷰하자 그랬더니 직접 나오셨어요, 스튜디오에. 근데 2시간 동안 하는데 처음엔 지루해 죽는 줄 알았어요. 정책 얘기하고 그러는데 2시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급속도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야. 아니, 농담이 아니고 이분의 이 진정성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거가 어디에서 있어요? 지지율 조사를 해보면 되잖아요. 그 다음 날하고 그 다음 날하고. 자기가 느끼는 지지율 조사. 그리고 자기가 그때 아프리카에서 그렇죠. 아프리카 TV에서 몇 명 본다고. 한명숙 TV에 마지막 날 서버가 폭발해 버렸어요. 얼룩말이 달려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킥해봐야 한 3,000명에서 근데 무슨 지지율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아니 이제 그게 또 이제 입으로 퍼지니까 근데 서버가 폭발했대잖아요. 아니 광노현 교육감 관련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결정적인 이 증인이 누가 있냐면 박명기 교수 측의 김모식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가서 지금 언론에 조선일보하고 연합뉴스에 계속 그분만 인용하고 있죠. 기억시라고 나오는.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진술을 해놓고 쓸데없는 걸로 잡히면 안 돼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에 근거해서 지금 전체 조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네. 전체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광노현 교육감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평상시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늘 고해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철학적 그 깊이나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늘 고해하는 마음으로 살고, 만약에 이 정치공학이나 이런 테크니컬하게 사는 기법을 배우려고 했으면 나는 형법이나 이런 걸 전공을 하고 그러면서 사법고시를 내가 봤을 것이다. 나는 법 중에서도 헌법을 공부하고 법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네, 철학적인 말을 많이 하시죠. 철학적인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참 따분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우리하고 앉아있으면 금방 또 경도돼서 막 까불어요. 또 재밌어갖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또 한 분이 누가 나오냐면, 박명기 측에 돈을 줬다는 사람이 강경선 교수가 나와요. 네. 광노현 교육감의 친구고요. 친구고, 동반자라고 볼 수 있죠. 이분은 어느 정도로 표현을 할 정도로 강노현 교육감은 겸손하냐면, 나는 강 교수의 신발끈 정도를 묶는 수준이다. 그리고 강경선 교수는 그 민교협이나 이런 교수들 사이에서 별명이 성자예요, 성자. 그리고 오늘 어느 보도에 잠깐 나왔다는데, 광노현 교육감과 둘이 어느 관계냐면, 옛날에 처음 교수 생활하고 그럴 때 서울에 올라왔는데 어려울 때, 그때 당시에 너무너무 어렵고 그래갖고 광노현 교육감이 집을 사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오늘 한 언론에 나왔더만요. 1억 정도 예, 1억 정도 주고, 그때는 1억이면 집을 사고도 남을 정도의 돈이었어. 그러니까 둘이 관계라고 하는 게 아무 대가 없이. 네. 그런데 이번에 막 괴롭혔다고만 이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광노현 교육감이 그냥 뭐 괴롭혔다고 주위에서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는 했대요. 박명기 교수가 사채를 쓰고 그러니까 저러다 저 사람 죽는 거 아니냐. 네네. 너무 상황이 안 좋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강경선 교수가 돈을 줬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쨌든 계좌로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계좌로 줬단 말이에요. 계좌로 정확하게 줬어요. 누가 계좌로 주냐고. 이게 계좌로 주고. 그러니까 말이죠. 계좌로 여러분들 나눠주니까 이제 그걸 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받는 측에서 요청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에 돈이 마련 안 돼서 한 번에 많은 돈이 안 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 그리고 이걸 왜 계좌로 주셔요? 계좌는 금방 나오는데. 근데 김청수님은 돈을 이렇게 주고받고 한 경험이 있나요? 금방 하시네. 내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죠. FIU라고 금융정보분석원에서 2천만 원 이상의 금융거래는 다 쳐다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기록이죠, 자동 기록. 그리고요, 이게 이제 이따가 다 쳐다보진 않고. 이따가 이제 전체 상황을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을 텐데, 끊으면 말 못하는 거고. 이게 최종적으로 돈이 넘어간 게 4월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검찰은 워낙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영장 없이 계좌를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미 4월 이후에 이게 무슨 거래가 있었나, 그리고 어느 정도이고 그 강경선 교수의 계좌에서 나간 거니까 이 강경선 교수와 강노현 교육감의 관계, 이걸 갖고 지금 한 8월이니까요. 4개월 동안 손에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제보에 의해서 터진 일이 아닙니다. 검찰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 내용을 알고 있었고, 지금 이 시기에 모종의 정치적 의미를 갖고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원 한나라당 의원도 타이밍 얘기를 했죠. 네. 타이밍이 어쩜 이렇게 타이밍이 절묘한지. 오세훈 시장 사퇴하는 날. 하는 날. 너무 꼼꼼해. 그리고 갑자기 제가 지금 생각난 건데, 그러니까 이제 후보 시절에 돈 거래를 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금방 생각난 건데, 갑자기 또 우리 카카 헌장 방송인데 카카를 잠시 오세훈과 이 사건 때문에 잊고 있었어. 갑자기 번개처럼 생각이 난 건데, 카카 후보 시절에 돈 거래와 관련해서, 섬세한 손길이 생각났어요. 카카의 평소 호연지가 워낙 액수가 크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너무 사소해서. 후보 시절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카카가, 30억 특별 낭비를. 네네. 특별 낭비를 천신일 회장이 대납했다고 하는 소설이 그렇죠. 소설이 한번 등장했죠. 이게 물론 말도 안 되는, 카카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그리고 그게 보도가 나자마자 대납했습니다. 천신일 회장은 해외로 잠시 나가 계셨었죠. 네, 요게 대납은 확인된 겁니다. 대납했습니다. 근데 사건이 이렇게 된 거죠. 카카는 절대 그러실 분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저도 믿고 있지만, 카카가 이제 후보 시절에 특별 낭비를 이제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한나라당에 내야 되는데, 천신일 회장이 현금 30억 원을, 예금을 합니다. 요거 내용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네. 예금을 해요. 카카는 이 예금한 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죠. 다른 은행에서 30억 대출을 받습니다. 졸라 희한해요. 그냥 빌리면 되는데,
다른 은행에 30억 예금해 놓고 그거를 담보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왜 다른 은행에다가 넣고 그걸 담보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했느냐? 이자 몇 천만 원을 내면서. 왜냐하면 대출을 안 갚으면 그러면 천신일 회장이 꽂아둔 30억 담보가 날아가잖아요. 그죠? 담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각하는 자기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당비 30억을 낸게 되는 거. 3쿠션 공과금 대납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셨는지 모르겠네. 금방. 아니 전 처음부터 안 들었고 잘 모르겠어요. 아니 빌릴 거면 그냥 빌리면 되는데 이쪽에다가 30억을 예금을 해놓고 다른 은행에서 그 예금을 담보로 30억을 대출을 받아요. 아니 타 은행에 있는 것도 담보가 되는 거예요? 예금이니까. 예금이니까. 네. 그러면 서로 다른 은행에 있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내가 주진우 기자를 보고 질문했는데 주진우 기자가 그런 큰 돈을 다뤄보질 않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질문했어야 되는데. 요 사건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하처럼 이렇게 그리고요. 꼼꼼하게. 그렇죠. 꼼꼼하게 처리하죠. 만약에 정말로 뭔가 후보 시절에 돈이 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진부인 게 죄고요. 도덕성은 뭐 수백 배 엄격하니까 거기다가 돈 액수가 작은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죠. 네? 강경선 교수 이제 이게 이 꼼수를 듣는 분들은 3번 내면 반복적으로 듣고 외우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강경선 교수와 관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경선 교수를 이른바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데도 뭐라고 보도했냐면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자, 검찰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하면 그냥 기사 쓰는 거예요. 주진우 기사처럼 가갖고 진짜 체포한 거냐, 자진 출두냐 이런 거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진 출두했습니다. 강경선 교수는 자진 출두했어요. 이거를 체포했다고 흘리고 그러니까 무지하게 부도덕한 사람을 긴급하게 계속 잡아가는 형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체포했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갖고 조승현 교수라고 하는 분이요. 검찰에 항의 전화를 했어요. 아니, 자진 납부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자진 출두했는데. 왜 납세가 나와? 자진 납부. 공과금 대납이 금방 머릿속에 들어간 거지. 계속 공과금이 밀려있었고 지금 머릿속에. 자진 출두를 했는데 왜 당신들은 체포했다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런 내용을 왜 피의사실 공표인데 왜 이걸 하느냐까지 항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만 항의한 거예요. 자진 출두인데 왜 체포라고 했냐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러네요. 그걸 끝이에요. 제가 검찰 순회. 그래서 아직 안 끝났어. 오늘은 중요한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 좀 잘해봐요 좀.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제 김준규 검찰총장 있을 때도 이걸 바라보는 우리 이 청취자분들이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검찰에서 거의 날마다 생중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 생중계했잖아요. 똑같아. 한명숙 총리. 얘 꺼져갖고 잘 모르는데. 더 비슷합니다. 아니, 한명숙 총리는요. 완전 똑같아요. 패턴이야, 패턴. 아니, 한명숙 총리는 2009년 11월에 5만 달러에 2만 달러 그때 당시에? 처음에 2만 달러였다. 2만 달러였다가 막 늘어났죠? 네. 이 수수설이 검찰에서 흘러나오면서 긴급하게 돌아가요. 체포영장 청구하고, 발부받고, 강제 구인한다, 불구속한다. 그리고 기소해서 재판받는 데까지 3, 4개월 안에 신속하게 흘러갑니다. 이 선거 와중에. 그럴 때도 한명숙 때도 날마다 중계하듯이 이걸 보도한 거예요. 조금씩 딴 걸 흘려요. 딴 거를. 조금씩. 이번에도 보세요. 양측이 서로 주고받은 각서가 있다. 각서 아니죠. 각서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건 박명기 교수가 혼자 일기장 써놓듯이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무슨 보도가 나온 줄 아세요? 서울교육청의 공금의 일부가 2억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 중이다. 그리고 확인 중이다가 슬그머니 없어져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가 있냐면 공금이라고 의심하는 자금, 공금 의심 자금이라는 출처불명의 단어가 나오고요. 네. 진보진영 공동자금이라고 제가 나왔는데 제가 진보진영 공동자금 좀 알거든요. 5,000원, 10,000원씩 내가지고 밥 먹는 게 공동자금이야. 이 사람들 참. 근데 이게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박 교수 제가 오늘 아무래도 몇 가지 짚히는 게 있어서 광농 교육감한테 찾아갔어요. 9층이 집무실인데 9층을 닫아놔서 10층으로 가서 계단으로 내려갔는데 지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주진우 기자입니다. 그랬더니 시사인 주진우 기자인데 낙검수 주진우 기자라는 거예요. 낙검수 주진우 기자. 저 시사인 주진우라니까요. 그러니까. 낙검수 주진우. 터졌어. 이 대목에서 터졌어. 아니 웬만해서 주진우 얘기할 때 안 웃는데 터졌어. 낙검수 주진우래. 그냥 시사인이라고 제가. 아니 나도 어제
참여당에 가가지고 국민참여당에 가서 라디오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소개를 할 예전에는 저는 십몇 년 동안 딴질보 김어준이라고 소개됐거든요. 낙곰수에 갑자기 낙곰수의 김어준으로 소개되는 거야. 이거 안 돼 이래서는. 아니요 어제 이제 우리는 그 정치 그 출마하면은 미리 여론조사해갖고 잘라내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당직자 한 애가 형님 여론조사 할 때 두 가지 경력을 얘기해야 돼요. 경력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17대 국회의원과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거 재미없고요. 17대 국회의원과 나는 꼼수다의 정봉주입니다. 이러면요 여론조사 1등 한대. 야, 1등은 아니고요. 네. 2등. 자, 다시 돌아갔어. 갈게요 좀. 주진우. 예. 태클 좀 하지 마. 네. 자,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 그래 지난 선거 때까지 박명기 교수한테 박 교수한테 당신이 합의를 해준 적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단언코 없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라도 혹시 합의를 해준 적이 있느냐 금전적인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 박노현 교육감을 만나서. 네. 만나서. 예. 그 이후라도 약속해준 적이 없냐? 단언코 없답니다. 그리고 누가 각서를 써준 적이 있느냐? 없답니다. 자, 그래요. 거기까지는 됐어요. 그러면 그 박 교수가 몇 가지 요구를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가져와서 조선일보에 4개 그 광노현 교육감이 박 교수한테 했던 4가지 약속이라는 그런 그 일면 머릿기사예요. 화요일 날 일면 머릿기사를 가져와가지고 한다는 게 1번 7억 원을 주겠다. 이런 적 없었다.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 경제적인 어려움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는 안 했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장 주겠다. 이런 얘기도 안 했고 자꾸 박 교수가 자문기구를 만들라고 해서 그러면 그러라고 했다. 상의하겠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서울교대 총장하면 도와주겠다. 이건데 이 얘기는 비슷한 얘기는 했대요. 서울교대 총장에 나오면 도와주겠다고 해야지. 그러면 나오면 안 도와주겠다고 얘기할 수 있냐. 아니, 이렇게. 이거는 교육감하고 이런 신분이 아니더라도요. 둘이 충분히 그럴 관계고. 네. 이 보도가 나온 다음에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교육감이 이제 그 댁에 돌아가셔서 부인하고 이제 자녀들한테 지금 이제 언론 보도 보면 이런 거 아니에요? 기소 전에 사퇴하게 되면 보존받은 거 안 토해내도 된다. 지금 나가라는 소리죠. 30억. 네. 그리고 기소된 다음에 사퇴하게 되면 돈 물어내야 된다. 37억. 그러니까 37억. 박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체포된 박명기 교수에게 2억 원을 줬다고 시인했습니다. 취임 이후 선거와 무관하게 그분의 딱한 사정을 보고 선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후보직 매수 행위라고 봐야 하나요? 드러나게 지원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기에 선거와는 전혀 무관했던 저와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이것이 범죄인지 아닌지, 부당한지 아닌지, 부끄러운 일인지 아닌지 사법당국과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한나라당은 박노현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은 자금 출처에 대하여도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무엇이 진실인지 검찰 수사를 계속 지켜보겠다는 말로 만약 박명기 교수에게 준 돈이 선의가 아님이 드러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광노현 교육감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돌려받은 선거비용 35억을 반납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박명기 교수 꼴이 된다.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요약. 그렇다면 이런 법을 누가 만들었을까? 주인공이 있었다. 얼마 전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하는데 무상급식은 정치가 아닙니다. 이념도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의 문제입니다. 냉정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이러한 사탕발림에 넘어가는 유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8월 24일 주민투표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바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해서 죽은 오세훈이 살아있는 광노현을 치는가라고 한마디. 이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단정 짓고 당신이 37억이라도 그래도 챙겨야 되지 않겠냐. 사태까지 이런 식으로 거예요. 이렇게 보도되면요. 국민들 머릿속에는 37억 저 사람 어떻게 할까? 완전히 선정주의 극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민주당에서 의원님이 계신 바로 민주당에서 제일 먼저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나온다든가. 그냥 민주당을 제가 잘 교육시키지 못한 거예요. 제가
그 사과 반성의 말씀을 제일 드리고요. 먼저 사퇴하라. 쫄아서 그래, 쫄아서. 예, 그래서 가족들한테 가서 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사퇴.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교육감이. 이제 다른 분들 얘기가 가족들한테 가서 그러니까 가족들이 평생을 아버지하고 남편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물을 거 아니에요. 언론에 보도된 거 다 사실 아니다. 그러면 왜 사퇴를 합니까? 끝까지 진실을 밝히십시오. 여기에서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퇴하라고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지만 진실을 알고 광명현 교육감을 아는 사람들은 지켜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당신의 결백을 주장해야 된다. 쫄아서 그렇다니까요. 뭐가 나올까봐. 그럼 계속 얘기하지만. 그럼 그분들은 쪼는데 그 같은 정치인 나는 왜 이러는 거죠? 그걸 얘기해 보세요. 순간적으로 또. 순간적으로 잘 들이댔어. 근데 오늘 잘 들이대네. 근데 오늘은 순간적으로 막 들이대니까. 아니 주로 여성들한테 하던 수법을 우리한테 쓰면 어떻게 하십니까? 자, 여기 하나 넘어가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곽 교육감이 처지가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다. 유리하진 않아요. 네네. 제가 자, 기본적으로 단일화를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지금 박명기 교수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걸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 얘기를 하는데 검찰이 믿는 구석이 뭐냐면은 광노현 교육감은 저 사람이 사채에 쫓기고 밀려서 자살할 수도 있어서 선의로 어려우니까 도와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수한 것이라고 순수하게 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검찰에서는 만약에 그렇다면 박 교수가 너한테 공갈을 했고 협박을 했는데 공갈 협박의 피해자는 약점 잡힌 공갈 협박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부분이 인정되면 사전 약속을 했거나 아니면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억 원 줬다는 2억 원이 어디에서 나왔냐고 계속해서 출처 문제가 중요한 그 쟁점으로 떠오르는데 아까 말했듯이 공금이라고 뭐 의심된다고 얘기했고 진보 진영의 공동자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 2억 원이 부정하게 받은 돈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전기가 조금 그 발판이 제기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도 이 싸움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저기 검찰 고위 관계자들하고 쭉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니까는 이 양반이 그 평가를 하더라고요. 순수하다, 때가 덜 탔다, 어리숙하다, 돈 처리를 그 다루는 능력이 너무 떨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돈 처리를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것이 검찰이 구속 시사로 가고. 네. 왜냐하면 검찰에서는 어쨌든 이쪽 반대쪽 일방에 이야기와 뭐 서류와 그거 가지고 구속 수사 요청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네. 가능성이 높죠. 가능성 높아요. 영장 무조건 칩니다. 당연히 지금 쳐야 될 타이밍이고 치기 위해서 시작하는 일이니까. 내일 저기 곽 교육감의 부인이나 가족 참고인 소환한다 그랬죠. 주변부를 쭉 재어 들어가서 주인공을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효과적일 때 주인공을 불러들이고 그리고 나서 수사하다가 구속으로 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죠. 이런 거죠 이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있을 때 구속 수사하는 거, 구속 재판하는 거든 구속 수사. 근데 지금 곽 교육감 같은 경우는 증거 인멸이나 이미 기자로 들어갔잖아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성이 없는데 구속 수사로 몰아갈 가능성이 무척 높고. 구속 수사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박명기 교육감도 긴급 구속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서울교대 교수기 때문에 소환해서 진술을 들으면서 쭉 이 사건을 풀어갈 수 있는데 일단 체포하고 구속 수사가 되고 2억이라고 하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급격하게 위축된 상태에서 이 진술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이 원하는 진술이 다 나옵니다. 게다가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이죠. 구속이라는 단어가 주는 상징성이 있어요. 그렇죠. 공포거든요. 나쁜 놈들 이렇게 딱 지키는 거죠. 구속은 나쁜 놈만 당하는 거거든요. 검찰이 구속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구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구속,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무리를 해서라도 구속시키려고 할 것이고. 구속영장은 무조건 칩니다. 무조건 치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말이죠. 영장이 떨어질 가능성도 높죠. 법원이 그러면 영장을 집행한다. 그렇죠. 소환하는 날 바로 구속영장을 치죠. 그 다음 날 치죠. 그 다음 날 치면 판사들은 도주의 우려에 대해서는 뭐 크게 높진 않는데 증거인멸 계좌를 없애거나 그건 아니고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증거인멸
그리고 그리고 그 이 영장을 정도 사안이 발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워낙 이 정권의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여론 재판으로 가는 거죠. 판사들도 부담을 느낍니다. 이럴 때 예. 대차게 기각시킬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심사를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저희가 쭉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직접 찾아가보고 답답하니까 만나보고 알아보고 취재해보고 그리고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 2억에 대해서 소명 가능하다. 네. 라고 얘기 들었어요. 저는 예. 다 소명 가능하다.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클리어한 논의다라고 들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진보의 무기는 도덕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벌써 이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우리 편에게 오기 전에 빨리 끌어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예. 저는 진보에게 도덕성도 물론 필요한 덕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더 필요한 건 비겁하지 않은 겁니다. 쫄지 않는 거예요. 특히 민주당 싸워서 이길 생각을 안 해. 이러한 상황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있게 심각하게 정찰하고 책임 있게 결심해 주기 바랍니다. 일단 도망가.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 한국일보 기사인데 투표율 이번에 25.7% 않습니까? 거기서 약 15%가 투표한 사람들 중에 15%가 무상급식 찬성. 무상급식에 대해서 찬성했어요. 그러니까 85%만 투표함을 깐 건 아니에요. 여론조사 투표했던 사람들 중에 여론조사를 했겠죠. 그러니까 25.7%가 아니라 22%예요. 보수가 총 집결해도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수가 총 집결했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강남 다 나오고. 그렇죠. 한 22, 3% 되는 그래 거죠. 봐야 22%라는 거야. 쫄지 마라 이거지. 그래서 도망가지 말자는 얘기 하고 싶고. 그리고 요 사건에는 또 재밌는 뒷그림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박 교수를 처음에 변호하려고 했던 것이 발언이죠. 발언. 예. 발언은? 발언 훌륭한 것이죠. 그렇죠. 네. 대법원 사건 수임 1위. 2009년. 형사사건 수임 1위입니다. 네. 형사사건 수임이 2009년도. 저기 근데 사채 일수를 써서 사채빚에 쪼들리는 사람이 발언에 간다. 이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 사건이면 그죠. 왜 그러냐면 김앤장이나 발언 여기는 수임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참고로 이런 사건은 참고로 이제 두 분은 재판 안 받아봤잖아요. 저긴 재판 받아봤구나. 재판에서 나보다 덜 받은 사람이 한 번 받아놓고 이렇게 말이 많아요. 아이고 형 몇 년 받았어요, 형. 미안해 형. 그런데 무죄 전문이야, 무죄 전문. 그런데 보세요. 발언과 김앤장은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 야권의 사건을 절대 수임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대목이에요. 네. 돈이 비쌀 뿐만 아니라 그렇죠. 일테면 제가 이제 돈을 좀 많이 줄 테니까 김현장에 가서 수임 요구하잖아요. 당이 무슨 당이죠? 민주당이면 문 딱 닫아버려요. 네, 맞습니다. 전화도 끊어버려요. 그렇죠. 전화를 끊지 않고 받진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발언과 네. 발언은 그 MB 정권, 각하 정권 들어갔고 수임이 급증한 데 아니에요? 정부 사건은 다 여기서 맡았죠. 발언 제가 한번 말 나온 김에 예. BBK 이때부터 발언이 날개를 달기 시작하죠. BBK 그 도곡동 땅 관련해서 예. 각하의 처남 김재정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네. 일단 여기서 날개를 달기 시작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부터 했죠. 그렇죠. 그 정동기 전 민정수석 예. 이분이 이제 히스토리를 좀 거슬러 보자면 법무법인 발언의 공동 대표였는데 이 정동기 전 민정수석이 지난 대선 때 도곡동 땅 각하 형님인 이상은 씨 지분은 차명이다. 검찰이 발표했었어요, 그때. 네네. 그때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딱 일주일 전입니다. 딱 일주일 전이에요. 네. 정동기요? 네. 그때 박근혜, 이명박 후보가 박빙으로 싸울 때입니다. 한나라당 경선으로. 지지율 왔다 갔다 할 때예요. 근데 검찰이 갑자기, 이상은 것은 제3자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요, 중간에.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당시 박근혜 선대위원장이 홍사덕 전 의원이었어요. 홍사덕 전 의원이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은 이명박 후보 것임이 이명박 후보임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이렇게 치고 나옵니다 그때. 네. 네. 그러니까 정동기 검찰총장이었었나 그때? 아니죠. 그때 대검차장이었어요. 대검차장. 예. 그때 각각 캠프에서
검찰 막 몰려갑니다. 그 앞에서 막 항의하고 난리 났어요, 그때. 그때 각하를 구해준 게, 바로, 이 정동기, 당시 대검차장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 땅이 이 후보의 땅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자,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차명이다. 네. 이상은 씨의 차명이었다고 했나요? 검찰에서는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 제3자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그러면 언론에서는 다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갔을 때 이제 불이 다 들어왔을 때 그때 정동기가 나서서 딱 나와가지고 이명박 후보의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볼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그때 각하를 구해준 사람이에요. 정동기 발언.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아까 이제 발언으로 자꾸만 가면 이게 우리가 이제 근데 중심을 못 제가 잡으니까. 말 나온 게 예. 발언을 한번 총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정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발언하고 예. 이 사건에 정리해야 돼요. 이 사건 연관이 돼 있어요. 사건의 그림에 중요한 예. 역할을 합니다. 이 정동기 민정수석이 당시에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바로 이명박 각하가 후보가 되었죠. 되죠. 박근혜를 이기고 이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정동기 전 민정수석이 검찰에서 이 후보의 땅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클리어해줬거든. 그러니까 도곡동 BBK 문제를 완샷에 다 해결해 준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서 BBK 그 직후에 발언으로 갑니다. 법무부인 발언으로. 이 정동기 전 민정수석이 가서 월급이 1억 1천, 연봉이 아니고 예. 월급 1억 1천 받습니다. 그리고 이 민정수석 이 양반이 또 연루된 것이 민간인 사찰. 예. 그때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민정수석 보고용 이런 폴더가 따로 있었죠. 예. 그때 민정수석이었어요. 그런데 이 발언에 또 누가 있느냐. BBK 때 그 김경준을 호통쳤다고 하던 그 부장판사. 예. 윤경 부장판사 발언으로 갑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 수사했던 이인규 중수부장 발언으로 갑니다. 발언의 대표 변호사 강훈 변호사 대통령실 법무비서관 합니다. 이번에 네. 청와대하고 발언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네. 그 뒤로 정현주 KBS 사장 해임 때 정부 변론합니다. 김일long 여사 사촌 언니 김옥희 씨 공천 노비 사건 변호하죠. 촛불 때 광화문 상인들 손해배상 대리하죠. 미디어법 날치기 할 때 정부 변호합니다. 네. 또 있어요. 문화계 인사 막 날릴 때 있었어요. 그때 김정은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그때 해임 무효 소송을 했을 때 정보 측을 대변한 게 또 발언이에요. 민간인 불법 사찰도 발언이 변호합니다. 최근에 부산저축은행도 예. 거기가 이제 키포인트인데. 네. 발언 다 정리됐나요? 하나 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잡을 때 박연차 발언이 변호합니다. 그리고 그림 나오잖아요. 그리고 광노현 잡을 때 박 교수 발언해서 예. 변호 처음에 수임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꼼꼼해. 진짜 꼼꼼해. 발언은 각하의 마음이 들어간 사건. 예. 각하의 관심이 들어간 사건에 언제나 발언이 등장합니다. 이 발언이 부산의원의 저축은데 했죠. 예. 네. 부산은 그리고 이 박 교수 발언 아마 이런 언론에서 연관이 있는 거죠. 언론에서 발언 막 치니까 예. 발언 변호사를 바꿀지도 모르죠. 너무 발언이 많이 등장하잖아. 이미 이제 변호사 바꾸기로는 그 결정이 된 것 같고요. 처음에는 발언에 나왔다가 발언했다가 너무 문제가 많이 되니까 발언으로 가는 순간 저쪽의 꼼수가 딱 드러난 거예요. 이미 근데 이게 뭔가 연동이 돼서 그림은 다 그렸죠. 그러니까 그렸죠. 박명기 교수가 그 일수돈을 쓰면서 어떻게 발언에다가 변호를 합니까? 그리고 수임료 수억이에요. 수임료 수억에다가 어쨌든 박명기 교수가 지금 구속이 되긴 했지만 진보 진영의 한 후보였었잖아요. 발언해서 받아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보면은 무척 깊고 넓은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번 박명기 사건이. 그러니까 10월 26일 재보궐선거 10월 26일 재보궐선거를 노리는 게 아니고 네, 또 있고 사실은 내년 총선 대선까지 다 보고 이미 대선 레이스가 걸려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박명기 사건이라고 하는 아주 최고의 이 호재가 나온 거죠. 네. 8월 2일 날 대통령 각하께서 부산저축은행의 로비스트 네. 소망교회 성도 네. 박태규를 왜 못 잡느냐고 호통을 칩니다. 너무 웃겨 그거. 예, 호통을 쳐요. 내가 나서야 되겠냐. 근데 이미 8월 2일 때 여기서부터 소설입니다. 8월 2일 그때는 박태규를 잡고 박태규가 자진 귀국하는 시나리오는 이미 끝났을 때죠. 그러니까 8월 2일 날 호통을 치니까 그때부터 검찰이 특수수사반을 만들고 전담반을 만들고 기민하게 움직여서 8월 26일 날 교육감
공개 수사 착수한 그 다다음 날 슬그머니 캐나다에서 귀국을 합니다. 이게 꼭 마치 서태지 이지아 사건 때 한상률 귀국, 네, 한상률 귀국, 에리카 김 귀국. 비슷하죠. 똑같아요. 그림이 근데 약간 여기서 약간 각한 실망한 점도 있어요. 너무 비슷한 패턴이야. 너무 비슷해. 좀 창의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런데 패턴 좋아요. 패턴 좋아요. 근데 이게 그 패턴이 먹히니까 근데 씨발 이게 주입식 교육을 받은 분이 돼갖고 그냥 이렇게 외운 대로 쭉쭉 가는 거야. 근데 이제 박태규가 귀국이 됐잖아요. 근데 박태규 귀국하는데 이 양반이 부산저축은행 핵심 로비스트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보통 이제 진보 진영을 칠 때 이쪽의 결점을 잡아내는 것 하나 한 축, 이쪽의 결점을 덮는 거 하나. 네. 그리고 자기들의 뭔가 자원 외교라든지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자기들의 호재를 끌어내는데 10월 26일 선거까지는요. 일단 이쪽 진영을 조지는 쌍끌이가 뭐냐 하면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그다음에 이번 박명기 구속 사건. 박명기 아까 뭐 11.6이라고 그랬나요? 광노현 11.6 사건. 이 두 개로 쌍끌이를 치고 나갑니다. 뭐냐 하면 이 11.6 그 광노현 교육감 문제를 갖고는 진보 진영의 도덕성을 계속 치고 그다음 한나라당 내부 단속과 민주당 지도부의 입을 단속할 필요가 있는데 부산저축은행은 계속 뭐라고 흘렸냐면요. 민주당에서 치고 나갈 때쯤 되면 부산저축은행의 광주일고 출신들이 거기에 경영진의 그 포진에 있고 이분들이 아마 민주당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계속 흘립니다.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지 간에 부산저축은행은요. 우리 민주당 쪽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다라고 검찰이 주장하고 한나라당이 검찰이 주장하고 있지만 그래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또 뭐가 있을 개연성이 높냐면 친박계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 걸 슬슬 흘렸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을 조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박태규가 귀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선을 쳐내는 상황에서 일단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어디로 넘어가냐면 부산저축은행 손을 댔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삼화저축은행 손 안 되겠냐. 삼화저축은행도 조사하자. 그럼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신삼길 씨 아니에요? 그 신삼길 씨는 박지만 씨하고 친구 관계고 박지만 씨하고 친구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삼화저축은행에 친박계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수사를 해놓고 카드를 쥐고 한나라당이 치고 나올 때마다 움쩍하지 못하게 그쪽도 묶어놓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진보 진영은 그 박명기 사건을 묶어놨죠. 1.9 11.6 사건을 가는데 이렇게 쌍끌이로 네거티브한 거로 쭉 가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홍준표 우리 홍 반장께서 뭐라 그랬냐면 각하고 둘이 밀담을 나누는 걸 터뜨려버렸어. 대통령께서 건설에서 CEO 할 때부터 꿈꾸던 사업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남북 관계가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가벼워 그 아저씨도. 여기 한번 초대해야 되는데 내년 11월에 올 11월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다음 주에 정부 고위급 인사가 방북합니다. 네. 그리고 방북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야 이게 참 재밌는 게 지난번에 8월 24일 날 이제 그 러시아를 방문했잖아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거의 막 이름도 힘들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합의를 하면서 뭐를 하냐면 이름 헷갈려. 이거 뭐 러시아 천연 가스관이 북한을 통과하는데 자기들이 지지한다. 북한을 통과하는데 이 천연 가스관은요 우리가 자원외교로 맨날 그 비판했던 거 아니에요? 각하도 꼼수를 너무 열심히 듣고 자원외교 아무것도 실상이 없다 그러니까 자원외교 뭐 하나 성과를 내려고 이미 북한이 지지했어요. 그리고 북한이 이 천연 가스관만 통과돼도 1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홍준표 대표가 노출을 시켜버렸어. 11월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10월 26일 선거까지는 박명기 사건과 그 다음에 부산저축은행, 그 다음 삼화저축은행으로 이쪽과 한나라당 내부를 동시에 단속함과 동시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각하는 한나라당 총선을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죠. 각하는 한나라당의 이해와도 다르다. 그 관점에서 사건들을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친박을 누를 수 있는 카드라고 한다면 뭐든지 쓰겠다. 그리고 여기서 가스관 문제뿐만 아니라 가스관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북한의 경제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바로 이어서 내년 3월 남북 정상회담. 네,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우리가 비판했잖아요. 그 이후로 반성하고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역도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명하는 것도 북한 중앙통신에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비판을 일치 안 합니다. 현 집권자, 남한 당국 이런 식으로 표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지적했듯이 내부적으로 무척 상황이 좋아지는데 이렇게 좋은 거 하나, 포지티브한 거 하나 가져가고 네거티브한 거 가져가고 근데 이 포지티브한 거를 홍준표 당대표가 폭로해버렸어. 11월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전체 상황은 10월 26일 선거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과 대선을 보고 끌고 가는 행보이다. 이건 대선 레이스가 이미 시작됐다고 저희가 계속 그렇죠. 말씀드리는데 대선 레이스의 첫 번째 카드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사건을 보실 때 너무 오래서 오늘 끝내야겠는데 이제. 그래야 되죠. 이걸 보실 때 제가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이제 오늘 관전을 하실 때 각하와 한나라당이 같은 편이 아닌가? 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반드시 적이 아닌가? 각하는 보궐선거도 이기고 총선도 이기고 다음 대선도 이기는데 관심 있지 않을까? 전혀 관심이 이렇게 없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각하는 각하를 위해서만 사시는 분입니다. 각하는 오로지 각하 관점이라는 게 따로 존재해요. 각하 관점. 그렇기 때문에 각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우리가 재구성을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8월 2일 이전에 박태규 문제는 뭐 자기들이 깊은 한 라인을 갖고 어느 정도 우리는 교감이 소통이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조율을 하지 않으면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2월서부터 4월 사이에 돈이 오간 걸 들여다보고 있었죠. 계좌를. 주민투표 끝나고 그 전후의 그 상황 그리고 이미 8월 2일 이전에 주민투표가 설사 진다고 할지라도 박태규 사건과 박명기 사건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이 형국을 이미 만들어 놓고 8월 2일 날 각하가 호통을 칩니다. 박태규 빨리 잡아라. 이럴 때 각하 속으로 손녀를 안고 깡충깡충 뛰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각하적 관점, 이 각하적 관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모든 사건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항상 각하적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김수현 작가가 써도 이렇게 극적으로 못 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각하적 관점을 통해서 이 사안들을 바라보면 그러면 각하가 의도한 대로 다 흘러갈 것인가? 그렇지는 그렇지 않다. 않죠. 꼼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광노현 물러나라는 얘기 자체가 순진한 욕인 거예요. 그거 한 사람들이 오늘 이후로 그냥 간단하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 대가성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진영을 먼저 공격을 하면 누가 살아남습니까? 쫄아서 그런다니까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그게 그게 공정한 건 줄 알아요. 이 프레임이 돌아가서 막 놀아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 의원들 연찬회가 있었는데 그런 데 가서 무슨 정책 특강 이런 거 말고 정봉주 와서 이 배짱 특강 이런 걸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참. 그걸 들어야 돼? 꼼수에서 그만 좀 들었으면 됐지. 주진우 기자 보시기에는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형국이. 전 잘 모르겠어요. 부끄럽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검찰이 크게 그림을 그리는 거는 검찰은 그림을 다 그리는 거 아니죠? 나는 그래갖고 오늘 김총수 지적이 무척 중요하다 보는 게 계속 간을 보려고 계속 이쪽 저쪽 찌르거든요. 그럼 보세요. 지금 그 민간인 사찰, 대포폰 이 얘기 안 끝났잖아요. 검찰 그 수사 왜 안 하냐고 민주당이 지금 그걸 치고 나가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할 일이 있는데 그리고 우재창 의원이 삼화저축 이영수인가요? 그 KMDC 대표 이영수죠. 이영수를 통해서 작년 그 7월 4일, 7월 14일인가 올해 7월 5일 두 번에 걸쳐갖고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24억이 들어갔다는 설이 있다. 제보가 있으니 그 수사하라고 분명히 검찰에 얘기했거든요. 안 하죠. 검찰이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머릿속에는 2억이 24억보다 더 큰 거야. 아니 근데 민주당을 그거 치고 나가야죠. 공격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대가성을 입증하라. 그전에는 검찰은 입을 다물어라. 그렇죠. 피의사실 공표하면 당신들 이거 다 문제 삼겠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광노현이 아니라 오세훈 심판이다. 프레임도 딱 갈라주고 광노현은 재판 결과 때까지 사퇴하면 안 된다. 사람은 사람이고 정책은 정책이다. 그리고 갈라주고. 그리고 중요한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나라당도 동의하는 이번 검찰의 행태를 봤더니 검찰개혁 필요하다. 중수부 해체하자. 이걸 주장하고 나가면요. 중수부장 그 최재경 그 BBK 수사팀 반장이었던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부산저축은행 이걸 그 특수부에서 잡아갖고 조사를 하는데 바른이 가서 부산저축은행을 변호하고 있어요.
바르는 훌륭한 곳이잖아요. 저기 1위.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혼선을 빚을 때 민주당에서 예리하게 정봉주처럼 이게 가른 말을 타주고 오늘 깔때기 너무 많이 됐다. 아니 이거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럼 우리 당직자들이 내가 당에 와 있으니까 왜 와 있냐 그래서 10시 녹음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서 시간이 좀 비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랬더니 오늘 꼼수 이후로 이제 방향이 확 바뀌겠네요. 누가 그래요? 당직자들이 다. 당직자 한 명이 한 명. 내가 보기에 지금 당직자들이라고 하는데 예. 계속해서 한 명, 두 명 그러니까. 여직원이죠. 당연하죠. 이 뇌물을 계좌이체하는 호연직이는 말이죠. 호연직이 대왕. 우리 각하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좀 전에 얘기했지만 기소 전에 사퇴하면 37억 안 토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재판지면 무려 37억을 토해내야 돼. 그래도 끝까지 싸우겠다잖아. 자신이 있대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토해내고 말고 하는 게 사태를 기정사실해서 죄인으로 이미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마녀사냥이에요, 마녀사냥. 그리고 박 교수 녹취록에 보면 혼자 녹음해놓은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요. 전화했고 주장하면서 돈 내놔라 그러고. 그 녹취록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돈 주고 다니라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광노현 교육감 당시 후보의 얘기가 나온대요. 근데 검찰은 이런 부분 얘기 안 하잖아. 그렇죠. 절대 그런 부분 있다 하고 손 치더라도 그러니까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곽 교육감이죠. 교육감의 편만 들어주겠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장하는 말은 뭐냐면 곽 교수의 주장은 검찰의 주장만큼 존중돼야 되는 거지. 맞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곽 교수의 주장에도 기울일 요소가 있는데 그걸 안 들리잖아. 지금 전혀. 근데 분명한 게 검찰은 피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할 수 없어요. 언론에다 이렇게 흘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만약에 검찰이 떠드는 것처럼 제가 그냥 바깥에서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사 썼지 않습니까? 저는 구속입니다.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측근 인사 얘기를 검찰에서 대통령이라뇨, 각하.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제가 이제 방향까지 알려드릴게요. 지금은요. 잠깐만 많이 했다면서. 아니 오늘 중요한 게 또 남아 있어. 결정적인 거. 빨리 하고 해요. 지금은요. 검찰이 이렇게 피의사실 공표하잖아요. 이거 위법이거든요. 그러면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에요.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회 소집해서 검찰총장 불러갖고 피의사실 이렇게 공표해도 되는 거냐. 근데 말이죠. 이렇게 해놓으면요 검찰이 움찔해요. 쫄아서 그런다니까요. 쫄아서 뭐가 나올까 봐 계속 말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혹시 편을 들다가 쫄아서 나와서 씨발 말도 잘하는데 다시 편집해줘. 왜냐면 여의도에 말을 그따위 놓고 어떻게 편집이 돼?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하다가 막 씹혀. 아니 난 안 들렸어. 쫄았어. 뭘 이렇게 하긴 했는데 뭐 말을 쫄아서 그런 거죠. 쫄아서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김총수 이런 거예요. 부산저축은행 있죠. 네. 삼화 있죠. 그다음에 전일로 넘어오죠. 광주저축은행으로 넘어오죠. 네. 강원저축은행으로 넘어가죠. 여기에 자신이 연루되었을까? 쫄아서 그런다니까요. 이게 뭔가 클리어하지 않은 거야. 자신이 없고. 아니 제 말은 그거예요. 이런 주장하다가 예. 자기가 칼 맞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일반인들은 이거 못하잖아. 예. 국회의원이 그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잘하는 나는 왜 떨어뜨렸냐고. 또 여기서 깔때기를 대네. 여기서 도망가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줄 수가 없는 거지. 거기다가 왜 맨날 쫄아서 도망가냐고 씨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 마음 줄 데가 없으니까 다 내 팬카페로 오는구나.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에이씨 맞아. 근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그런 주장이 아젠다 세팅을 하고 먼저 좀 이끌어가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끌려가고 밀려가고 쫓겨가다가 그러다가 쥐뿔 진 게 없어요. 주머니에 몇백 원 없는데 그거 지키겠다고 계속 뒷걸음치고 있는데. 오세훈 또 사퇴하니까 쭉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제가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나 또 오늘 깔때기 특집 방송이야. 지난번 깔때기 있다고 거 들고 나왔는데. 지난번 방송 두 번 보니까 너무 깔때기를 들이대지 않았고 우리 지지자들이 지금 코가 푹 빠져 있어. 자랑 좀 더 해보세요. 자랑 좀 더 해봐요. 초대형 깔때기를 들고 왔는데 이거. 아니 그리고 검찰에서 이게 한 측에 박명기 교수가 구속됐기 때문에 소환해서 구속 수사를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구속 수사 온당치 않다고
민주당에서 미리 성명 내고 그래야 돼요. 당신들 구속수사 준비하는 것 같은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냐, 도주의 위험성이 있냐.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수도교육, 서울시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열립니다.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강노현 교육감이 계속 끌려다니면서 시간을 끌어주고 그 다음 선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검찰이 주도해서 끌고 가는데 끌려가면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 돌아갈까봐 그런다니까. 그렇죠. 쫄아서 다른 이유 없어요. 그럼 나는 바본가? 의원님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니 내년 4월에 총선 나간다고 얘기할 뻔했어. 선거법 걸리면서 나간다고 했잖아요. 나간다고. 아니요. 총선 여기까지 얘기했어. 나갈 리가 없는. 아유 아깝다. 서울시장. 편집해서 보냅시다 그냥. 어쨌든 이 광노현 보수 매체에서 나는 기사는 말이죠. 여러분들 클릭도 하지 말고 그리고 민주당에게 쫄지 말라고 주장하고 더 세게 나가라고 하고 교육청 그 홈페이지 가서 격려글 남기고 그러니까요 끝까지 싸우라고 하고 끝까지 싸워서 만약에 뭐가 대가성 입증되는 증거가 나왔어 그러면 그때 단죄해도 되는 거예요. 왜 미리 쫄아가지고 도망가면서 자기만 살려고 도망가면서 그냥 혼자 도망가면 되지 왜 떠들면서 도망가냐고. 그래야지 자기가 모양이 나잖아. 나는 정의로 왔다 이거지. 우리 편조차도 공정했다 이거지. 옹족결이나 같이 민주당을 비판했네. 사실 전 민주당 소속 의원이고요. 의원이었고요. 자, 오늘 한 주제를 너무 오래 했어요. 그 와중에 좋았어요. 오늘 내용 좋았어. 오늘 그 왕의 남자 말을 많이 했으니까 자기가 무조건 좋았대. 자기는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질 않으니까. 오늘 왕의 남자 류익 전 비서실장이 드디어 장관에 통일부 장관으로. 통일부 장관 가는 거 보고 정상회담 무르익었고 정상회담 내년 한다. 자, 다음 주에 특별한 인사가 방북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또 하나씩 하면서 추석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남북 관계 한번 할까요? 저도 긴급한 정보를 입수한 게 있는데. 저희가 다음 주를 얘기하기 전에 원래 우리가 호회거든요. 호회인데. 너무 자주 해요. 1시간이 넘었어요. 이걸로 17회 합니다. 이걸로 17회 하고요. 좋아요. 물론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에 무슨 큰 사건이 났다. 그럼 튀어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너무 자주 하면 아니 근데 난 오늘 이게 한 거 너무 좋은 게 우리가 모범생이 아니잖아요. 매주 목요일 날 딱딱 한다는 게 일단 짜증이 나 그게. 불시해야지 아무도 예측 못하게. 그리고 제 절친 오세훈 강남을 제외한 곳에서 전세를 얻고 있다고요. 강남을 제외한 곳에서 강남 이미지를 벗으려고. 그리고 오세훈 제 절친 측근 이런 얘기도 했던 것이 기사에 보도됐어요. 공릉동 월계동으로는 절대 오지 말라 그러세요. 오 시장이 왜 좋아. 강남이 아닌 곳에 집을 구하려고 하느냐. 강남은 자기 편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웃들과 정을 나눌 수 있는 곳을 원하기 때문이다. 강남은 정을 나눌 수 없다. 누가 그래요? 누가? 이게 오세훈 측근이라고 보도됐어요. 측근의 주장입니다. 이웃들과 정을 나눌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그럼 강남은 정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강남 사람들 한 방에 날려버리네 그냥. 그리고 이웃들이 정을 나누고 싶어 할지 물어봐야지 먼저. 그렇지. 그게 순서지. 왜 함부로 정을 요구해 이웃들에게. 정은 친구인 나에게 요구해라. 친구야 외로워하지 마. 김어준이 있다.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은 어머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로 들으시면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BBK 저격수 정봉주 징역 1년 10년간 비선거권 박탈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고 마지막 대법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비리와 관련하여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고 국민으로부터 나름대로 지지와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저 이명박이 당선되면 기업은 주저했던 투자를 하게 되고 소비자는 닫았던 지갑을 열게 될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투자가 몰려올 것입니다. 이명박 효과가 태풍이 될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싸우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면 정권 탄핵 최전방 공격수가 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여름 휴가를 보냅니다. 이 대통령은 독서를 하며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고 오, 카카, 정말요? 어떤 책이요? 이명박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법정 스님의 책을 많이 읽었고 특히 무소유를 책이 다를 정도로 읽었으며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와 아곤 경쟁이 즐거운 나라 2권입니다. 에이, 구라치시네. 제 책을 추천합니다. 카카의 최대 관심사인 퇴임 이후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조국 현상을 말한다. 정치서적이지만 여름에 어울립니다. 카카에게는 괴기 공포물이 될 거니까요. 이런 것들을 읽으면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구입하세요. 조국 현상을 말한다. 명 이상의 그 기자들이 에리카 김을 만나려고 했는데 저만 만났어요. 나비 부인. 그 누나도 저하고만 얘기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런 걸 제가 기사를 썼더니 김태춘 씨한테 전화가 왔다고. 어떻게 자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랬더니 남자가 뭐 그렇게 째째하게 그런 걸로 그러세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시대요. 그런가? 이분이 아무튼 부정수표 위반, 폭력, 폭행, 공갈, 사기, 거기에다가 입찰 방해, 통째도 약간 좀 무서워요. 무섭게 생겼어.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친박이고 그리고 정가도 이렇게 많고 이런데 당신 이 돈으로 거기 갖다 준 거 아니냐? 여사님 드렸지 않느냐? 그랬더니 말을 한동안 안 하시다가 내가 돈을 주고 그렇게 할 사람 같아? 그러니까 네 그랬죠. 시사인 기자 주진우의 출입처는 성역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 구독문의는 서울 3700-3203에서 6. 내가 엄마 말 잘 들어야 엄마 오래 살아. 그럼 엄마는 오래 살아도 나는 오래 못 살아. 엄마 말 잘 들으려면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데 나는 오래 못 살아. 공부하라면 공부해야 되지. 밥 먹으라면 밥 먹어야 되지.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 나는 오래 못 살아. 내가 명박이 말 잘 들어야 명박이 오래 살아. 그럼 명박이는 오래 살아도 나는 오래 못 살아. 명박이 말 잘 들으려면 명박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데 나는 오래 못 살아. 섭질하라면 삽질해야 되지. 입 닥치라면 입 닥쳐야 되지.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 나는 오래 못 살아. 안녕히 계십시오. On the uprise. So frustrated.